김문수 후보 쪽은 좀 결집을 막판에 하는 것 같고 또 이재명 후보는 살짝 빠지는 추이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그동안의 여론조사가 저희가 이제 일주일 전 뭐 아니면 2주일 전, 3주일 전 따져보면은 모른 무응답층이 이제 거의 사라지면서 유권자들이 이제 표심을 정확하게 정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지금 김문수 쪽이 결집하고 이재명 후보가 빠지는 추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숨어 있었던 김문수 표가 그냥 원래 그냥 그대로 나온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분석하는 게 좋을까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잘 모른 무응답 네. 결정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되는 건데요. 표 A를 잠시 보시면은 네. 이건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5월 4주차 조사를 보고 계신데요. 왼쪽에 보면 되게 이제 낮았다가 갑자기 오른쪽 확 네. 뛰어오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튀어요. 네. 이거는 사실은 그 전에는 주간식입니다. 오픈 문항. 그러니까 이제 누가 마음에 있습니까? 그럼 불러주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보수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낮았다가 갑자기 확 뛰어오를 때 이거는 이제 선택지를 불러주니까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5월 3주에서는 51대 29니까 22%포인트 격차로 상당히 큰 격차를 보여줬습니다. 예, 여기서 네. 이준석 후보는 8%였고요. 네. 그런데 한 주 더 지나서 5월 4주로 가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재명 후보가 45로 6%포인트 빠지고 네. 김문수 후보가 29에서 36으로 무려 이제 7%포인트가 5.5배를 넘어서는 상승을 보여줬죠. 네. 이렇게 갑자기 올라섰고요. 네.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8에서 이제 10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5월 3주하고 4주 굉장히 높아진 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선택지를 불러준 겁니다. 불러줬을 때 그러면 요 결과만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도는 5점이 딱 걸쳐서 이제 빠진 거죠. 6%포인트 빠졌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5점 범위를 넘어서서 상승세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한 이 정도까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서여의도에 있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한 35 정도까지는 올라설 것이다. 네. 그 정도는 예상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40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런데 여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네. 지금 갤럽 개요를 잠깐 읽어드리면 예. 5월 20일부터 22일이니까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화수목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이죠. 실제 전화인 거죠. 네. 예. 그래서 1,200명 조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오차범위를 갔는데요. 요렇게만 따지면 오차범위 밖에 있지만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이 김문수 후보가 쫓아왔다. 네. 요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죠? 밑에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차트에 지금 흐린 회색으로 나와 있는 게 잘 모르는 무응답이 확 빠지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래프에 예. 뒷배경의 회색 부분을 이제 말씀해 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김문수 후보가 갑자기 엄청난 드라마틱한 반등을 한 것이 아니라 회색 뒤에 있는 배경 부분이 확 줄어들죠. 확 줄어들면서 사실은 김문수나 정일대로 살면서 민주당을 찍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동안 응답을 하지 않다가 이제는 그냥 김문수를 찍겠다라고 표출을 한 것일 뿐이다. 크게 변한 것은 없다. 그러면 예, 예. 이분들은 예. 계엄이 선포되고 예. 뭐 나라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후보도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무조건 빨간당으로 간다. 이거는 절대 불변의 그 35%가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까? 이거 뭐 전쟁 나도 안 바뀝니까? 대표님 갑자기 물 드시니까 혹시 대표님 그런 분이었어요? 아니 나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이 투표를 왜 하는 겁니까? 이 대선의 보궐선거를 왜 하는 겁니까? 대표님 질문입니다. 화내는 거 아니고. 예.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이유를 다 까먹어요. 이 사람들. 과거에 보면은 사실 네.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어주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제 뭐 비난 내지 조롱 이런 실제 것도 그 하고 인터뷰가 그랬잖아요. 한 번 있어가지고 네. 그게 인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이제 만약에 근데 내란을 일으켰는데도 이렇게 네. 찍어준다라고 하면은 네. 그 옛날에 나라 팔아먹어도 찍어준다 이게 지금 사실로 드러나는 거의 거잖아요. 증명되는 어떻게 보면. 상황이라서 증명되는 가슴이 좀 거예요, 이게. 아파요. 유권자가 예. 정치 성향을 바꾸는 건 참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지금 이번 대선에서도 그냥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투표는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는 다르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찬성 반대냐라고 하면은 비율이 상당히 이제
탄핵에 대해서 찬성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겠는데 네. 예, 지금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근데 같은 조사에서 적극 투표 의향자 중은 지금 방금 이제 전체 평균에 45대 36, 10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적극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49대 38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극 투표하신다는 분들 중에서는 조금 더 이재명 후보 쪽으로 더 간다. 물론 이제 오차범위 이내에 네. 미세한 변동이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따져서 적극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11%포인트 격차가 납니다. 김문수 후보는 30, 전체 평균 36, 적극 투표 의향자 중에서 38. 네. 이준석 후보는 적극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9. 이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대충 적극 투표 의향자 중에서 의견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온다 따지면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는 한 절반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긴다고 했을 때에 네. 그러면 50을 넘느냐 못 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40에 얼마나 가깝게 가는 40을 넘느냐 못 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를 얻느냐 못 얻느냐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3%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정도의 수치만으로 보면 그런 정도의 흐름입니다.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이와 같이 아직은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앞서고 좀 있는데. 앞서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하나를 더 보신다면 네. 네. 표 C입니다. 네, 표 C. 네. 요거는 차기 대통령 선호도 3자 대결 5월 24일부터 예. 5월 25일 한국갤럽 자료고 중앙일보에 나온 겁니다. 방금 근데 네. 좀 전에 한국갤럽 자체 조사에서는 이게 3자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러주는 사람이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뭐 기타 이렇게 불러주는 건데 지금 보시는 표시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선 오른쪽 밑에 보시면 권영국, 황교안, 송진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전부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3자 대결은 아니고 3자 대결처럼 보이지만 6명이 다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게 네.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표심일 수도 있겠네요. 다 그렇죠, 이제. 모든 후보가 들어가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네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는데 중앙일보가 의뢰를 했습니다. 네. 방금 저는 자체 조사이고 이거는 중앙일보 의뢰 조사입니다. 네. 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서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네. 자 보시면은 김문수 후보가 높아진다고는 하지만 2%포인트 높아져서 35가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러면은 좀 전에 한국갤럽 대비 1%포인트 낮아진 것처럼 보이니까 네. 사실은 한 35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큰 차이가 없네요. 김문수 큰 차이가 후보에 대한 없죠. 취지는. 네. 35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화면접에서. 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그 좀 전에 한국갤럽 자체 조사에서는 45였죠? 45였습니다. 네. 그 조사에서 적극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49였습니다. 네. 그런데 중앙일보 조사에선 49예요. 네. 49 나왔습니다. 요거는 아직 통계표가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탑라인을 지금 보시면은 이 조사에서는 그러면은 14%포인트 격차죠. 네. 격차가 나죠. 두 자릿수로 아직도 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1% 얻었습니다. 한국갤럽 자체에서 10 그리고 중앙일보 한국갤럽 조사에선 11 이렇게 따지면 이준석 후보도 한 10% 플러스 마이너스 1 요 정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니 왜 한국갤럽 자체 조사에선 45 나오던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네. 중앙일보 한국갤럽 조사에선 49 물론 오차범위 이내니까 그다지 완전히 큰 차이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변동이 있느냐? 네. 한국갤럽 자체 조사에서 의견 유보가 음. 8% 나왔어요. 네. 그런데 중앙일보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의견 유보라고 할 수 있는 없다 모르겠다가 5%입니다. 더 줄죠. 네. 줄면서 분산이 되는데 분산될 때 이재명 후보 쪽으로 조금 더. 미세하게 더 간다. 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아직 없다. 나 지금 잘 모른다. 네. 이런 분들이 그러면 굳이 선택을 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한테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간다. 그러면 이거는 임박 결정자가 이제부터 이제 깜깜이 기간이 내일부터 돌입이 되지 않습니까? 네. 내일부터 조사하는 것은 공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정확하게 오늘까지 여론조사를 돌리고 오늘까지 끝난 조사는 공표는 내일 해도 되는 거죠? 모레 해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투표일까지 아까 계속해서 해도 보면은 됩니다. 미응답층이 뭐 한 5에서 8, 9%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 하고 뭔가 내라는 싫긴 한데 네. 이재명이라는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확신이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란 프레임이 약간 희석되는 부분이 하나가 몇 가지 이제 있어, 이유가 있어. 있습니다.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란 자체를 제가 느끼기에
그 내란 프레임을 그 구성하고 있는 이미지 중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제 김건희 여사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당연히 싫다. 그러면은 내란은 빨리 종식이 돼야 된다. 이 이제 의견이 당연히 강해질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느낄 때는 사법부와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 이게 긴가민가하고 약간 한 발 뒤로 예. 물러서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사법부에 누군가가 잘못했다. 네네. 이러면은 아유 잘못한 사람은 그거는 뭐 잘못한 만큼 뭐 처벌을 징계를 받고. 받거나 처벌을 받거나 하는 것은 국민적인 정서니까 그렇다 치는데 네. 내란이 이렇게 퍼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란 전선이 넓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분들이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사법부 전체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한 사람이 있더라. 네. 요거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럼 남은 그런 기간에는 약간 차이가 이 있네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예전에 이제 민주당이 대선이라는 큰 판에서 지면은 네. 그런 이제 보고서를 많이 올렸어요. 태도 보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태도 보수는 보수와 진보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 보수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떠한 그냥 애티튜드를 보는 것인데 네. 사법부까지 하면은 이게 민주당이 집권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여기도 들쑤시고 저기도 들쑤시고 물론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은 다 동의를 하겠지만 이런 태도 보수인 사람들은 뭐 그거까지 벌써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이번 선거가 열리는 가장 큰 이유인 내란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네. 그런 모름 무응답 아직까지 응답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재명으로 표를 흡수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미래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뭐 경제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던가 아니면 물론 모든 후보가 다 마찬가지이지만 내란 프레임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강경한가라고 됐을 때는 주춤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하나 참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